현대시교재 요거 오케이. 현대시교재 저 영상 끊는 점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현대시교재입니다. 자, 42페이지부터 출발할게요. 네. 자, 이제는 알고 있지 얘들아? 이제 평소 하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난 내가 풀어볼 거야.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맞출 거야. 시를 알건 모르건 이젠 중요하지 않아. 맞출 거야. 그래서 긍정, 부정을 최대한 해보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보기를 활용할 거야. 잊지 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4분이에요. 시작하세요. 자, 찍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자, 막판 못했으면 찍으시고. 자, 매번 하던 얘기 한번 할까? 여러분들이 이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첫 작품은 굉장히 필수의 필수라서 오늘 해줄 건데 이 작품을 알고 있었어, 너희 중에. 그럼 문제 굉장히 빨리 풀었을 거예요.
이게 필수 작품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만약에 몰랐으면 어쨌든 동그라미 세모를 했겠죠. 보기를 통해서. 그럼 시간이 좀 걸렸겠죠. 뭐 이런 차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작품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갈게요. 자, 1번 보니까 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찾아서 보긴 보겠지만 제가 1번 선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번 선지가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유사한 표현을 활용하여 사실은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그런 표현을 봤지.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시어를 반복하여 이걸 봤었지. 요런 거를 표현을 본 적은 없어. 근데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기출에 자주 나오는 정해진 표현이 있다면 내가 이제 가르쳐준 건 항상 그런 걸 가르쳐줬고 그걸 살짝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따가 이런 거 하나 더 보여줄 건데 활용하여서 시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랬거든. 자, 매번 강조는 얘들아 물결일 수밖에 없고요. 강조가 나왔는데 앞에 유사한 표현이에요 라고 했다는 건 활용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반복했다는 소리야. 이거밖에 없어요. 유사한 걸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싶으려면 반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유사한 뭐뭐뭐를 반복하여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됐지? 그래서 요렇게 활용해서 약간 변화돼서 줄 수 있구나 라는 표현은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결국은 유사한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식구가 됐든 문장이 됐든 상관없어. 그냥 반복된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뒤에는 물결이니까. 그렇다면 앞에 가 같은 경우에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엄청 많죠. 맨 마지막에도 꿈을 받아라 있다면 우선 답은 1번인 거지요. 라고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됐지? 선지를 표현을 내가 알고 아는 선상에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확한 답을 찾고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우선 1번이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아주 안타까운 거는 보기가 없다는 거야. 사실 이 작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거든요. 근데 보기가 없지만 우리는 최대한 긍정 부정을 끄잡아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문제를 먼저 풀 겁니다. 그래서 1, 2, 3, 4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봤더니 뭐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5번쯤 읽어보니 자 5번 볼게요. 봄눈과 보리 밭길 얘기가 나왔어. 자 봄눈이 어디 있나 찾아봅니다. 자 왼쪽 44페이지를 보면 봄눈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도 있고요. 찾았니?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자 찍으세요. 봄눈 동그라미 세모에? 당연히 동그라미 해야지요. 살아가면서 살면 사랑하면서 살면 그러면 봄눈이 온다. 일반적으로도 얘들아 봄 하면 긍정인데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이겠지. 하나 더 할까?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도 있네요.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요. 봄눈이 내리는 봄눈을 긍정으로 본다면 봄눈이 내리는 보리밭길 당연히 긍정일 테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와서 꿈을 받아라 라고 긍정적으로 앞뒤 어디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러니 봄눈도 보리밭길도 긍정이에요. 자, 5번 선지 다시 읽습니다. 봄눈을 소멸 이미지와 그리고 보리밭길을 생성 이미지로 대비시켜 틀렸잖아. 대비 내가 시어 알아두라고 했어. 대비는 대조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차이점, 다른 점 얘기할 때 대비. 그럼 한쪽은 동그라미, 한쪽은 세모였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설사, 다시 들으세요. 설사 1, 2, 4번 중에 헷갈리는 게 있었어도 예를 들면 1번 헷갈렸을걸요. 제가 이따 보여줄 건데 헷갈렸어도 5번은 명백히 아니잖아. 이런 걸 선지로 주는 게 출제자가 원칙이야. 그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자, 문제 다 풀고 가서 시 볼 겁니다. 다시 3번을 넘어갑니다. 3번을 보니 시를 알았던 사람은 무조건 답이 눈에 보였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보기를 보셨어야죠. 보기를 보니까 보기 두 번째 줄 보니까 독재정권 시 얘기구나. 뻔한 거. 독재정권 세모. 그 속에서 굴하지 않는 우리의 민중 뻔한 거 있잖아 얘들아. 굴하지 않아요. 양심의 목소리를 냅니다. 뭐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 알고 나서 밑에 눈을 보니까 눈과 기침 보이십니까? 자, 눈의 이미지가 하얗게 만들고 순수함과 생명력이면 당연히 눈 동그라미 아니야? 동그라미지 뭐. 기침도 마찬가지예요. 배설과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동그라미인데 어찌됐건 자 눈을 동그라미라고 아셨으면 1번 선지 봅니다. 눈이 지닌 기억의 속성과 하얗게 하는 속성과 자 리을의 이미지요. 생명력 동그라미잖아. 그것을 연결시켜 볼 때 눈은 살아있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살아있어요. 동그라미죠. 생명력이 살아있어요. 동그라미지. 그런데 그 뒤에 두려움 틀렸잖아요. 무조건 긍정을 긍정으로, 부정을 부정으로 설명하겠다고. 그걸 찾으세요야 출제자들은. 그러니 2, 3, 4, 5번 보는 수고를 덜었죠. 정답 1번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 그래서 이 김수영의 눈은 되게 유명한 시라서 이 작품을 알아야 하면 보자마자 1번 나왔을 건데, 자, 어찌됐건 우리는 문제를 풀었고요. 자, 유명한 시는 알고 가셔야겠죠. 자, 42페이지 펴입니다. 자, 42페이지. 비도 오고 얘들아 살짝 졸릴 수는 있겠으나 눈 뜨고 수업 들을 거지? 자, 오늘 김수영 거잖아. 김수영의 눈 되게 짧은 시예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옆에 빈 공간에다 필기하세요. 자, 눈은 살아있다. 자, 저 여기서부터 필기할 거예요. 근데 좀 띄어서 필기합니다. 공간 확보해 주는 거야. 자, 눈은 살아있다로 출발했어요. 안 봐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보기는 너무 고마운 존재죠. 보기에서 분명히 눈은 순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생명력의 이미지로 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긍정을 했어요. 그 긍정적인 눈이 살아있으면 긍정이겠죠. 눈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눈이 살아있어요. 의인화가 쓰였구나. 뭐 이 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표현은 계속 연습하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눈은 살아있는데 반복합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요. 눈은 살아있다는 그대로 있는데 한 번 앞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반복했죠.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요. 그러니 그냥 떨어진 눈이 아니고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죠. 지금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반복이 됐는데 살짝 변하면서 반복했어. 이럴 때 우리 요거 했지? 반복과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 표현이란 말이야. 반복과 변형이라는 게 반복인데 반복은 반복인데 살짝 변했어요. 하나 더. 변하긴 변하는데 살짝 길이가 커졌잖아. 이럴 때 우리는 살짝 커졌어요. 점층적인 반복이 쓰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선지 표현을 계속 알아둘 거. 그리고 선지에 저런 표현이 나오면 아, 저런 거를 저럴 때 저렇게 쓰는 거구나를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너희가 수업 시간에 기억해야 될 일이지. 어쨌든 점층적 방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눈은 살아있어요. 순수함은 살아있어요. 이거를 굳이 아까 보기 조건 줬으니까 독재 정권 했으니까 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 순수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주제잖아. 근데 이렇게 내용 정리. 저 끝까지 갈게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기침을 하자. 중요한 건 하자라는 거죠. 항상 청유형은 화자가 원하는 거야 얘들아. 화자가 원하는 건 기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기를 원해. 뭐를? 기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침을. 그것도 젊은 시인이 하기를 원하네. 늙은 시인 안 된대.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긍정적인 행위를 했으면 하는 젊은 시인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살아있어요. 자, 눈이 살아있다가 이제 찍어보자. 계속 내가 질문할 때 대답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눈이 살아있다가 동그라미였어. 근데 이 눈이 살아있는 게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살아있는 거야. 설사. 선생님,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를 몰랐어도. 찍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동그라미의 세모야? 그걸 위해서 살아있는 거잖아. 동그라미의 세모야? 동그라미 해야죠. 그게 뭐든 눈이 살아있는 게 이걸 위해서 살아있는 거잖아. 긍정이어야겠지요.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뭐냐고? 죽음조차 잊어버려. 죽음조차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죽음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런 것조차 고민하지 않아. 죽음을 불사하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난 굴복하지 않게. 이런 영혼과 육체야.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눈이 살아있지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마지막입니다.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자, 기침을 하는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가래를 뱉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뱉자. 청유형이 긍정이야 얘들아. 뱉어내고 싶은 거예요, 가래를. 왜? 가래가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니까 걔를 뱉어내고 싶은 거. 청유형. 뱉어내고 싶어서 기침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래에 우리 보통 이런 거 지저분한 거를 불순한 것이라고 하죠. 그것을 뱉어요. 제거하고 싶은 거죠. 나 굳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가래를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굳이 불순한 것이라고 쓴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보기에서 아마 기침을 하는 행위를 기침을 정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냥 그래서 저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자습서를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국어라고 하는 건 딱 떨어지는 정답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출제자마다 보는 국어 선생님마다 살짝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자습서를 쓸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를 알아둬야 되는데 아까 기침을 하자를 정화하는 개념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나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라고 저는 쓴 겁니다. 이런 걸 보는 눈이 생겨야 돼. 근데 시간 지나면 생겨요. 그거 생기는 순간 너희도 나처럼 되는 거야. 마치 너희도 나처럼 무슨 내가 대단한? 아니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문학 문제를 볼 때 왜 이렇게 답이 보이지? 이게 내 느낌이거든. 근데 그거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난 문제 보는 눈이 생긴 거거든. 그 문제 보는 눈 만드는 중 지금 알고 있죠? 아마 시간 지나면 느낄 겁니다. 아, 답이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 어찌됐건 이 김수영의 눈은 유명한 작품이에요. 요 동그라미 세모 딱 얘만 기억하세요. 얘만. 됐지? 이게 이 시 전체네요. 자, 나시 들어갑니다. 나 나시에서 너희한테 이따가 뭐 하나 물어볼 거야. 자, 나시 들어갈게요. 나시는 1년만 보면 뒤에는 그냥 살짝 볼게. 1년만 좀 중심에서 보자. 왜냐면 같은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 자, 1년 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요.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든 게 긍정일지 부정일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 보류할게요.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서 느낌 살짝 온다. 어둠 속에 그것도 갇혀 있잖아. 어둠 속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은 아니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갇혀 있다면 뭔가 살짝 느낌이 부정이다. 하지만 조금 더 갈게. 그래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하지 마.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계속 반복되는데 살짝 느낌은 부정 같은데 특히 새벽을 긍정할까 부정할까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어머 깜짝이야. 나 누구 학생 들어온 줄 알았어. 밖에 누구 있니 지금? 없어? 나 가서 문 닫기 싫은데? 왜 문 열렸니? 깜짝이야. 나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나 귀신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 맞지? 바람이 문 연 거 맞지? 나 새벽 얘기할 때 문 열렸지? 왜 그랬지? 뭔가 바람이겠지 뭐.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벽 계속 갑니다. 자, 영상이라서 그냥 갈게요. 자, 새벽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그때그때 이미지가 다른 거거든. 내가 얘기해 볼게. 새벽에 어디 갔냐? 새벽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새벽은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이야. 뭔가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새벽이 무서운 아침, 그러니까 아직 아침이 되기 전에 그런 무서운 시간? 그러니까 무섭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서 우리는 문맥상 봐야 되는데 문맥상도 애매해요. 자, 이제 원칙 잘 들으세요. 이렇게 애매하면 넘어가세요. 다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단어를 동그라미 세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긍정 부정하지 말라고.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우선 넘어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능 수업이고요. 지금 답을 찾고 싶은 거잖아. 아까 사실 답 찾았고요. 2번. 그럼 넘어가야지. 뭐 굳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문제를 안 냈지만 만약 시험 문제가 새벽을 긍정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을 찾아야만 했었다면 찾는 연습은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보기가 있었으면 보기를 활용했을 텐데 보기도 없어 얘는. 자, 그 다음 활용할 것은? 저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학습할 때 매번 강조한 건데 보기를 활용하면 좋은데 없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 활용할 게 하나 더 있죠. 뭐? 선지 있었잖아. 선지. 선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라. 예를 들면 다시 넘겨보세요. 2번 문제를 봐주시면 1, 2, 3, 4가 애매했어도 5번이 너무나 명백하게 동그라미 세모로 딱 결정이 돼서 5번이 틀린 답이야가 결정됐다면 1, 2, 3, 4는 맞는 소리잖아. 그럼 1번 읽어보실래요? 1번. 전쟁의 시간인 새벽은 끝났잖아.
끝났죠? 활용하세요. 그러면 질문. 새벽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여야죠. 전쟁의 시간. 그러면 아까 그래서 그 뜻이구나. 그러면 홀로 일어난 새벽, 홀로 일어나 있는 전쟁 같은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 이 소리였구나. 로 해석을 하셔야죠. 그럼 얘가 세모면 아까 어둠 속에 뭔가 갇혀 있었던 느낌이 왔었어. 뭔가 갇힌다는 단어 때문에 부정하고 싶었던 거 부정 맞지요? 그럼 이제 대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걸 긍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당연히 부정해야지. 왜냐면 뭐뭐 할 때 같은 게 계속 나열되고 있었잖아. 아, 이걸 부정으로 보겠다는 소리구나. 이게 뭐 독재 정권의 시건, 일제강점기 시건, 물론 일제강점기 시는 아니야. 하지만 그런 시대 상황을 모르면 우린 항상 이렇게 퉁칠 수 있잖아. 아, 세모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일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고 있지? 자, 구체적인 안이 없을 때는 긍정 부정만 하세요 라는 소리고,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자, 이럴 때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별이 긍정으로 쓰일 때는 항상 희망, 꿈 이런 거예요. 긍정인가 봤더니 되라 명령형. 청유형과 명령형은 화자가 원하니까. 화자는 별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긍정이 맞아. 그렇다면 이 별은 희망, 꿈 뭐 이런 걸로 쓰인 거겠구나. 되라라는 명령형 어미, 명령형적인 어조를 사용했구나. 이런 표현법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질문해볼게.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자, 되게 유사하죠? 이럴 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유사한. 문장 전체가 유사한데? 단어만 살짝 떨리고 문장 전체의 틀거리가 뭐뭐 하는 뭐뭐 되라. 뭐뭐 하는 뭐뭐 되라. 틀거리가 유사할 때 우리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쓰였습니다. 까지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굳이 동그라미 하라면 이렇게. 표현법은 그냥 계속 연습이고 이제 진짜 여러분은 동그라미 세모 연습. 그럼 사실은 시는 끝났어요.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자, 2연 들어갑니다.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요. 그래서 돌아갈 길 없는 부정적이야. 오늘 눈 오는 밤도요.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에 촛불조차도 꺼져가는 어둠 방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 계속 반복이라면 이제 칠판 보고 대답하세요. 겨울밤인데 지금 눈만 내리고 있거든. 그러고 어두운 방이거든요. 그 방에서 그 뒤에 슬픔을 사랑한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찍으세요. 얘네 동그라미에 세모해. 당연히 세모해야 되지. 왜? 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칠판 여기서의 눈 세모, 저기서의 눈 동그라미 틀리잖아. 얘는 안 물어봤어. 여기서는 문제가 안 물어봤어. 저 같으면 두 시를 묶을 것 같았으면 두 개의 대조를 전 물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똑같은 눈이어도 다르잖아. 난 문맥상 여러분이 직접 찾으셨고요. 이런 거지. 그래서 계속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쓰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주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고 주제를 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약하면 주제야.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네. 부정적 상황에서도 희망과 꿈을 만드는 사람이 되란 소리구나. 뭐 이런 시죠. 정호승 시인의 특기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희망과 꿈을 좋아해요, 원래. 됐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뒷장 잠깐 넘겨보세요. 표현법 하나 할게요. 뒷장.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밑줄.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밑줄. 했어, 얘들아? 표현법. 절망의 세상과 슬픔의 세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절망의 세상인데 얘들아 절망이 없어. 이게 말이 돼? 정반대 개념 같이 이럴 때 무슨 법? 역설법이요 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팁 드렸잖아요. 1, 2, 3, 4번, 3번에 있네요. 3번에. 이렇게 선지 활용 가능하다. 이게 역설법이었구나 라고 체크 가능하시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여서 저 그냥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세모 연습 때문에 하나만 물어볼게. 자, 슬픔의 세상 밑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언젠가 희망이 올 거야. 뭐 이런 뜻일 거야. 저 질문할 거예요.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질문. 기다림과 그리움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걔네들을 만나면 부둥켜 안고 웃을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에? 동그라미. 하나 더, 하나 더. 웃어보아라. 그럼 동그라미예요? 네, 웃어보는 거니까. 하나 더 라스트입니다. 그 아랫줄이요. 절시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동그라미의 세모에? 동그라미 해야죠. 울음이어도 지금 유사한 형태 뭐뭐뭐뭐 웃어봐라 뭐뭐뭐뭐 울어봐라 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얘도 동그라미죠. 그러면 동그라미 하면 선생님 울음인데요. 울음도 기쁨의 눈물 있잖아. 기쁨의 눈물, 희열의 눈물. 그런 이미지의 눈물이겠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동그라미 세모만 연습하시고요. 문제는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1번 풀었고 2번, 3번. 네, 오케이. 자, 뒷장 쭉 넘기십니다. 한 명 존다. 눈 뜨자. 정신 차리고. 자, 두 번째. 48페이지. 자, 1번, 2번, 3번 풀실 건데요. 제가 미리 얘기 하나 갈게요. 54페이지 피시면 3번 문제가 있을 거야.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시를 봐야 되는데 얘들아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나시가 되게 길어요. 근데 유명한 시예요. 제가 이따 보여줄 거지만. 근데 나시가 되게 길어. 그럴 때는 보기를 보고 가서 시를 다 동그라미 세모하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1, 2, 3번, 5번 선지를 보세요. 3번에. 선지를 보니까 1번은 라지 A, 2번은 라지 B 보여요? 심지어 선지도 길어. 이럴 때는 어쨌든 보기를 꼼꼼히 체크한 뒤에 보기처럼 읽을 거야. 자, 라지 A 가서 읽고 와서 1번 선지 보고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B를 읽고 2번 선지를 보고 이게 더 빠릅니다. 안 그러면은 또 다시 가서 보게 돼요. 자, 우선 준비하시고요. 풀어보고 얘기하자. 4분 드릴게.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우선 여기까지. 자, 이제 찍으세요. 아마 3번이 어려웠을걸요? 제가 아빠 3번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저랑 이제 답 체크를 할 건데 3번이 맞았으면 나 이제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되는 건 옛날부터 돼왔어. 뭐 너희들이 뭐 문제를 계속 못 풀고 있었겠니? 잘 풀고 있었겠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 나와도 나 이제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해도 되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뜻이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1번 문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1번 정신 차리고 지금 2명 주려고 그러는데 2명까지 갔는데 내가 그 2반이 좀 그게 있어. 이 우리 수능 특강, 이 현대시 특강 있잖아. 이거의 마지막 반이야. 너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통틀어서 마지막 반이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상을 중간에 안 찍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뭐 찍자 이러다 보니까 찍는 건데 저 영상을 빼야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 수업 듣는 애들도 있지. 왜냐면 영상하면 아무래도 내가 정말 딱딱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선생님들 다 그러셔. 사실은 그렇잖아. 아무래도 그 영상이 남을 거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농담을 했을 때 그게 영원히 애들한테 인지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되게 딱딱하게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는 학생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영상 다음 주에 뺄게요. 다른 반을 줄게. 너희 약간, 왜냐면 너 너무 딱딱하게 수업하나? 눈 뜨자. 눈 뜨란 소리야. 수업은 들어야 되거든. 자, 들어갑니다. 하나도 놓치면 내 손해야. 자, 1번 들어갈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대표적인 거 찾을 수 있는 거 있다. 다 보여주는 거야. 자, 2번 선지 봐주시면 계절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자, 뒤에 보세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거 물결이잖아. 물결. 왜냐하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건 언제 어느 때고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 분위기가 조성됐어 안 됐어를 누가 가름해 줄 거야? 얘들아, 계절적인 분위기 계절적 배경이 나오면 분위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구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 누구도 할 수 없는 건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아니다.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아닌 건 그냥 물결이다. 예를 들면 잘 봐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 이미지가 그거거든.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있으니까 이 소리인데 이런 거 활용하면 뒤에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도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물결선지인 거예요. 왜냐면 감각적 사용하면 분위기, 그래서 시적 분위기는 어디에나 해당되는. 그래서 만약에 걔가 물결이라면 결국 그 소리 아니야? 나는 가와 달리이니까 나에만 계절적 이미지가 있으면 되는 거죠. 나의 계절이 있었을걸요. 대표적인 거 겨울 있잖아. 가에는 없어요. 비가 꼭 계절이라고 볼 수는 없어. 비는 여름에도 내리고 겨울에도 내리고 가을에도 내리고. 정답 2번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물결이 아니야를 찾는 건 찾는 데 효율성을 위함이야.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도 또한 아쉽죠. 가에 보기가 없어요. 하지만 가시는 좀 쉬웠어. 그냥 다 서술이 돼 있었거든요. 자, 기억에서 미음 밑줄 문제니까 밑줄 문제 즉석에서 앞뒤 보고 풀 수 있는 거 알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 자, 항상 밑줄 문제는 기억하면 가서 기억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기억을 먼저 봅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고. 자, 바다가 울어요. 이거 알고 배웠지? 화자가 기분이 안 좋은데 사물이 나와서 울면 무조건 감정이입이다.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지? 화자 안 좋을걸? 살짝만 봐도 울고 있을걸요? 자, 그래서 1번 선지 다시 와서 볼게요. 자연현상에 감정이입하여. 맞죠? 고모부의 죽음에 대한 화자. 고모부의 죽음인지는 잘 모르죠. 아까 산과 바다가 운다고만 했으니까. 그럼 다시 가셔서 기억 앞뒤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고모부의 죽음인가를 찾는 거지. 기억 바로 앞에 있잖아. 고모부는 무덤 속에 잠들었다. 고모부 죽음 맞네요. 그러니까 1번 선지 맞고요. 이렇게. 항상 앞뒤 봐야 되는 거 알지?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서요. 눈물을 떨궜어. 얘가 뭔가 속상한데? 우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2번 선지를 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번. 고모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책감이 들면 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자책감이야 아니야, 고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책감이 아니야를 앞뒤를 보고 찾아야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가서 니은 앞에를 봅니다. 니은, 늙은 고모의 등이 비에 젖지 않게 그 앞에 우산으로 가려줬잖아. 이 정도면 최대한의 배려 아니니 얘들아? 예를 들면 얘들아 눈 떠보자. 눈 뜨라고 눈 뜨게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가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왔어 오늘처럼. 근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 남자친구가 이 우산을 가운데다 해줬는데 나 비에 젖지 말라고 우산을 최대한 이쪽으로 본인은 맞으면서 나를 이렇게 우산으로 가려줬어.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내가 얘기했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이러면 헤어집니다.
떠나요. 헤아려 준 거지. 우산으로 이렇게 가려줄 정도면 아유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배려를 해준 거지. 그러니 고모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봐서 아니다. 앞뒤 보고 출제자는 선지를 만든다. 잊지 마.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됐지? 정답 2번이에요. 자, 제가 중요한 선지 있어서 4번 선지 개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했던 개념입니다만 자 4번 선지 보세요. 4번 선지에 이런 표현이 있네. 고모가 향토성을 자아내는 말투를 사용하여 자,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해진 선지 표현을 활용한 표현이야. 자, 배웠어요. 기본 정해진 선지 보여드립니다. 많이 봤죠. 사투리 혹은 같은 말이에요. 방언을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뒤에 배웠지? 사투리를 쓴다는 건 시에서 그것도 시잖아. 혹은 소설에서 현실이 아니잖아. 근데 사투리 쓰는 건 진짜처럼 진짜 현실처럼 그래서 실제처럼 실제감을 보여준다. 마치 그 옆에서 내 옆에서 진짜로 대사를 치는 것 같은 현장감을 보여준다. 사실감을 보여준다. 하나 더 사투리를 쓴다는 건 그 지역의 사투리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 지역 시골 그러니 서울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향토성을 드러낸다. 토속성을 드러낸다. 이게 따라 나오는 선지예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넣는 거거든. 이 선지 얘들아 산문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산문 서술성 특징할 때 또 합니다. 제가 한번 했죠 이거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사투리를 사용할 이게 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나오는데 얘네가 물결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이 작품은 사투리가 있니?만 찾아주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한 선지죠. 보여? 향토성을 자아내는 말투 즉 이모는 고모는 사투리를 말하면서 사투리를 사용하여 이 소리거든요. 아까 리을 보셨습니까? 오메 맹글었는 거 사투리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원래 선지는 이거예요. 자주 나온 선지는. 이거를 활용한 선지다. 이런 표현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4번 선지는 맞는 선지. 사투리 사용하셨거든요. 자, 뒷장을 넘깁니다. 뒷장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낡은 집 들어갑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돼. 김수영의 눈하고 아까 했지. 그 다음에 지금 이용학의 낡은 집은 진짜 제가 낡은 집 다 해드리지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엑기스는 보여드릴 테니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용학의 낡은 집 들어갑니다. 지울게요. 3번이요. 시 다 읽어드리지도 못해요. 자, 3번 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팁 하나 들어가. 팁. 이용학이요. 이용학 시인의 팁. 이용학 시인이 제가 웬만하면 시인 잘 설명 안 하거든 얘들아. 김소월은 이런 시인이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낯선 시 줄 건데 뭐 그냥 시 분석해야지. 이게 중요한 건데 간혹 제가 작가를 건들 때는 어떨 때 건드리는 거냐면 항상 그런 류를 쓸 때 원칙이 정해져 있는 시인들은 알아두면 다른 이 시인의 낯선 시도 편하게 하잖아.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이용학은 거의 99%. 이용학의 시는 여기에 맞춥니다. 어디에 맞추냐면 일제강점기야. 강점기에 우리 민족 중에서도 유랑민이요. 유랑민의 아픔, 비애를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두면 편해요. 이용학의 또 다른 시가 나올 거고 기출신이에요. 또 다른 시가 나오고 또 다른 시가 나왔을 때 아, 일제강점기 시인, 일제강점기 얘기야. 그 사실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쉽니? 세모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특히나 유랑민 얘기할 거야. 이걸 포인트 잡으시면 시 분석하기가 편하다. 유랑민 알지? 떠돌아다니던 우리 민족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 초점 맞추시고요. 이건 이거고 자 이건 이거고 이제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 3번 보기를 보면서 시를 읽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1주차에 했었죠. 3번 보기를 꼼꼼하게 보면서 이 시 잘 모르는 시였거든. 자, 그리고 나서 시를 읽었더니 이런 말이구나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기를 보니 보기의 특징이 뭐였냐면 낡은 집의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보기 박스 안에 써 있을걸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이 낡은 집이 어떻게 변모했냐면 이라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낡은 집에 현재로 올 거야. 이게 보기 내용이야. 보기에 이렇게 박스에 써 있어요. 저 보기 쓴 거예요. 맞지? 즉 다시 낡은 집에 지금 털보네 간 곳을 모른다. 아까 시 봤니? 털보네가 살던 집인데 어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이 됐어요. 라고 해서 낡은 집의 현재를 양쪽에서 딱 얘기하면서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원래 털보네가 살았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거 얘기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작품은 자, 쓰셔야 됩니다. 이 작품 필수의 필수시예요. 꼭 하셔야 되는 거. 자, 현재에서 칠판 과거로 간 거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역순행적이다. 혹은 대놓고 과거 회상을 하는 작품이다. 현재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그 안에 털보네가 왜 없어졌냐면 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니까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틀거리 알아두시라고요. 물론 보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거 알아두시라고. 그리고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가운데 털보네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거를 이 가운데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기 두 번째 줄부터 얘기했죠. 보편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알아놔 얘들아. 보편성 알아놔야 돼. 보편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그러하다는 거야. 개인 하나 혹은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모두 무엇에나 다 통용되는, 특히나 잘 들으세요. 일제감정기에 말하고 싶은 보편성 뭐냐면 개인이 고통을 겪었어. 아니 이거 개인의 얘기 말고 우리 민족 전체가 겪은 이야기야. 여기서 털보가 나왔어. 아니 털보 얘기 그게 다가 아니고 털보가 겪은 유랑의 비애는 우리 민족 전체가 겪은 거야 라는 보편성을 얘기하고 싶어. 이런 의미는 알아두시면 편해요. 됐지? 그리고 나서 보기 두 번째 줄에 하나 더 있죠. 식민지 현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면 끝났지. 우리는 이용학시라서 이용학이라 이미 일제강점기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머 식민지 현실이야 일제강점기야 얘기 나왔으면 끝났잖아. 우리 이제 편하잖아. 아 이거 일제강점기로 나는 맞춰서 읽을 거야. 됐죠? 이게 보기였고요. 이 보기를 가지고 시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시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 ABCD만 좀 읽어드릴게요. 다 못 보여줘. 미안해. 시가 길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ABCD까지 보여주면서 답 찾아볼게요. 자 A로 넘어갑니다. 얘들아 힘들어도 이건 쫓아와야 돼. 앞에 A. 자 여러분들은 페이지 49페이지 라지 A 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거기다 필기하면서 쫓아오세요. 날로 밤으로. 자 날로 밤으로의 날로는 낮으로 밤으로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진 않아도 유명한 작품이니까 알아두자. 이거 모른다고 해서 시분석을 못하진 않지만 낮으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지. 얘들아 집에 거미줄 치면 그건 끝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안 살면 거미줄 많이 친다 그러거든. 근데 뭐 거미줄 치면 지저분한 집이잖아. 세모집이죠. 세모집. 하나 더.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끝났네요. 자 낡은 집 세모지요. 우리 종 아니야. 우리 종 아니야.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요.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간자도 갖지 못했느니라. 설사. 은동곳 산호간자를 뒤에 뜻풀이 써있긴 합니다만 설사 없으면 이렇게 읽어요.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것을 갖지 못했어요. 이러면 되잖아.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굳이 얘들아 칠판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돼? 털보네라든가 이 집의 사람들은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 백성, 민족을 다 얘기하기 위해서 백성을 얘기했다는 건 보편성 때문이지 뭐. 산호간자 물려줄 걸 대대로 갖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 보기 보고 보기에 초점 가지고 잡겠어요. 보기에서 보편성 얘기를 했으니까. 갖지 못했느니라 됐어요. 저 라지 A를 읽었어. 자 선지가 길기 때문에 선지를 잘 이해하시려면 라지 A를 읽고 바로 가서 선지를 보셔야 선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순서 가르쳐준 거야. 자 선지 체크 들어갑니다. 자 54페이지에 1번으로 넘어갈게요. 54페이지 1번.
낡은 집에 얽힌 이야기를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의 삶과 함께 진술해서 화자가 그려내는 낡은 집의 얘기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민중의 보편성이야, 보편적이야, 네, 맞는 얘기죠. 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 궁핍한, 맞아요. 가난한 얘기하고 싶죠. 왜냐하면 물려줄 게 없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은 추론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맞아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B를 보겠습니다. 자, D까지는 해야 돼. 중요한 부분이야. 자, B를 봤더니 자, 이제 드디어 전 여러분들한테 긍부를 물어볼 거예요. 집중해서 대답하려 노력해야 돼. 찻길이 놓이기 전. 잘 들으세요.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시절이겠죠? 마음 놓고 뛰어다니니까. 그래. 누가 봐 동물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잖아. 동그라미 하고 끝나도 되고요. 혹시나 제가 매번 노란색으로 쓰지만 가로치고 마음 놓고 막 뛰어다녀. 여기에 쓸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 한 단어 뭐 쓸까? 마음 놓고. 자유, 그렇지. 자유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어쨌든 동그라미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찻길이 놓이기 전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럼 찻길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찻길이 뭐라고? 어머 스님, 차 다니는 찻길이 굳이 세모여야 돼요? 그렇죠. 세모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지만 이 시에서 그 부분은 무조건 세모여야죠. 찻길 놓이기 전 이랬어요 라고 하니까. 이해돼? 그럼 나 너희들한테 질문 이것까지 들어간다. 칠판 저 쳐다보세요. 분석 연습이 별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분명히 얘기해. 문학은 얘들아 내 사고를 넣으면 안 돼. 내 사고를 자꾸 넣으면 그것 자체가 오답을 찾는 거야. 하지만 넣어야 될 때가 있죠. 보기 조건을 줬을 때. 저 질문합니다. 찻길이 놓이기 전엔 되게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죠. 그럼 찻길 놓이기 후에는 찻길이 세모라는 건 얘 때문에 그 전과 달라졌겠지. 자, 질문 들어갈게요. 찻길이 놓이기 후에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였겠지. 그 세모가 무엇 때문에? 를 상상할 수 있다. 너희는 보기를 가지고. 대답해보세요. 찻길이 놓인 후에는 자유롭지 못했겠다. 그치? 그 전에 자유로웠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삶이 있었을 거야. 질문. 이 부정적 삶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일제강점기라서요. 보기에 있으니까. 없으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없으면 하면 안 되지만 있으니까 굳이 식민지 현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알고 계십니까? 전차라든가 찻길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놔준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문명 개화해줄게 라고 했지만 원래는 수탈을 가려고. 그래서 원래 일제의 수탈을 상징하거든. 근데 뭐 그걸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일제강점기라서요.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읽을게. 자, 다시 B로 가서 끝까지 읽습니다. 털보의 셋째 아들은요. 나의 쌀인말 동무녀. 쌀인말 동무를 이른바 중마고우라고 해요. 어린 친한 친구는 이 집 안방 짓두강줄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질문. 뭐뭐 한다고 한다. 자기가 직접 본 거 아니죠. 남이 한 말을 인용한 건데 칠판. 인용은 인용인데 이런 걸 직접 인용이라 해? 간접 인용이라 해? 간접 인용이야. 뭐뭐 한다 터라. 뭐뭐 한다고 한다. 이거 간접 인용. 자, 직접 인용하고 구별해줘요. 바로 아랫줄이요. 따옴표 있는 거 보여요? 이런 게 직접 인용. 따옴표 있어야 직접 인용, 아니면 간접 인용 잊지 마. 자, 이제 2번 선지 들어갑니다. 읽은 대로, 자, 우리는 라지 B를 읽었어요. 자, 2번 선지 54페이지. 2번 선지 들어갈게요. 털보의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화자가 맞아요. 남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진술했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술, 이게 인용이잖아. 인용을 했고요. 찻길이 놓이기 전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암시했죠. 네, 자유로웠어요. 암시적으로 얘기했잖아. 자유라는 단어는 너희가 찾았지 사실은 마음 놓고 뛰어다녀를 가지고 암시를 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식민지 시기 우리 민족의 처지를 보여줬죠. 왜냐하면 찻길 놓이기 전에 그랬고 후에는 부정적이었겠죠. 식민지 현실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 다시 C로 갑니다. C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 지금 이 낡은 집의 엑기스 부분만 하는 거야. 자, C 읽겠습니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고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자, 칠판. 어머 걔네들은 또
아들 봤어. 아들 낳았어. 아이고 그게 송아지면 얘는 팔기라도 하지. 얘는 팔기라도 하지라는 소리는 얘는 팔지도 못하고 뭐에 써먹어? 이런 뜻이거든. 즉 이 당신 송아지가 더 귀한 거예요. 왜? 얘는 팔 수 있잖아. 왜? 팔면 돈이 되잖아. 아들은 뭐에 써먹나? 아유 송아지면 팔기라도 하지. 아유 그 아들 봤네 또 라고 얘기한다는 건 칠판 사람인데 사람이 더 귀해야지 얘들아. 근데 사람인데도 출생을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송아지가 더 귀하게 느껴진다는 건 얘는 팔아서 돈이 된다는 건 그만큼 돈의 굶주림, 궁핍함의 굶주림, 가난함을 상징하고 싶은 표현이다. 이해돼?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 세모를 할 수밖에 없죠. 차가운 이야기지 얘들아. 사람이 송아지보다 못하다는데 태어나면 축복을 해줘야지. 축복받지 못하는 탄생은 차가운 거지요. 그래서 그날 밤 저럽등이, 저럽등은 등잔이에요. 등잔불. 등잔불이 시름시름. 굳이 시름시름이란 단어를 넣은 거야. 부정적 표현을 하고 싶어서 타들어가고요.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찍 불더란다. 소주 얘기했어. 현대문학에 나오는 소주, 술은 무조건 세모. 고뇌. 그러니까 털보도 고뇌 속에서 눈이 붉은 이유 눈물을 흘렸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니. 자식이 태어났는데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자, 이거 가지고 3번 선지 확인 들어갑니다. 자, 다시 넘기세요. 3번. 털보내는 팔아나 먹지라고 그날 밤 마을 아낙네들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여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이게 직접 인용이라는 소리죠. 본인들이 출제자가 보기했던 것들은 다 갖다 얘기하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직접 인용이고요. 그럼으로써 털보네 셋째 아들의 탄생과 관련된 정황을 당대 서민들의 고달픈 삶과 연관한 거 맞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송아지 운운하겠니? 이 소리예요. 맞지? 다시 앞으로 라스트 D를 들어갑니다. D까지만 할게요.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면서 자랐어요. 가난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게 일제강점기니까.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밤 노란 고양이는 울고 있어요.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는 분주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엄마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을 키웠죠. 자, 칠판 꿈을 키우긴 해요. 아이니까. 하지만 도토리 꿈, 이렇게 작은 꿈.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작은 꿈밖에는 키울 수 없었어요. 이런 뜻인데 이제 연습 들어갑니다. 시를 보고 대답하세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내 사고 빼시고 시를 보고 대답하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셨습니까? 안 싸웠지? 아 싸우면 싸웠다 뭐 나오겠지. 선생님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혹시 바람 펴서 나가신 거 아니에요? 부터 출발해서. 혹은 대판 싸워서 아빠가 지금 집 왜 안 오시는가 외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일하잖아. 엄마만 힘들게 일하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화나시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사고잖아. 사고는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시 질문합니다. 시 보고 대답하시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싸웠어요? 는 없다면 질문 다시 들어갈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모죠. 아버지 돌아오지 않아요. 세모. 고양이 울고 있어요. 세모. 잠 이루지 못해요. 세모. 어머니 분주히 일하고 있어요. 세모. 다 힘들어요. 세모는 있단 말이야. 이 세모가 가정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면 대답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야? 식민지연실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보기를 보고 선택을 하겠다. 보기를 보고 상상하는 건 되지만 내 사고를 상상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 가정불화 B, 식민지연실이요. 네 정답. 그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란 소리예요. 너희는 오늘 나랑 수업을 하면서도 매주 낡은 집 하나 때문에 수업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나? 이것 때문에 수업을 하는 거거든. 자, 되셨으면 이제 답 마무리할게요. 뒷장 넘기셔서 3번 들어갑니다. 3번 문제에 4번 선지 들어갑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뭐 내용이 나와 있질 않은데. 답은 얘 때문에 틀렸고요. 뒤에 도토리 꿈이나 키워있던 동무의 가슴 아픈 현실을 통해서 가난한 식민지 현실 맞죠 이거는. 앞에 가족 간 불화 때문에 안 돼.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연습하시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눈 뜨자. 오늘 눈 뜨자 소리 몇 번을 하는. 라스트. 나 요즘
내가 요즘 유튜브 어쩌다가 그놈의 먹방을 보는 바람에 안 봤어야 하는데 먹방을 보는 바람에 힙합 반했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그러니까 원래 너희가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아요. 잘 안 믿어지지? 저 등치에 하겠지만 내가 약간 생각보다 양을 되게 조금 먹거든. 근데 먹방을 보다 보니까 힙합이라든가 찌양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떤 관심이 생기냐. 요즘 그래서 막 맨날 유튜브로 그거 보거든. 어떤 관심이냐면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매우 위험하다고 옆에서는 얘기해 주더라. 그러다가 살찌십니다라고. 근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먹으면 내가 너무 조금 먹어 살이 찌나? 저렇게 먹으면 살이 안 찌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해볼까 하거든. 나 지금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위험한 생각이니?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거 같아. 나 영상인데 괜히 얘기했어.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자. 자, 마지막. 우리 영상 없을 때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내가 찌양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자, 4분. 마지막 작품이고요. 마지막 작품이고 길지만 동그라미 세모하면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는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 작품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맞아보자. 자, 준비하세요. 동그라미 세모 잊지 마.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우선 찍으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아. 아까 3번이 자기 실력 체크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도 3번. 3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할 거예요. 자, 1번 먼저 들어갑니다. 자, 1번 답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2번 선지를 봐주시면 청유형 진수를 반복하여, 반복했잖아. 반복.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가 아니고요. 반복해서 뒤에 화자의 내면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강조는 맞죠. 왜냐하면 반복했으니까. 두 번째, 청유형은 난 매번 얘기했어.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은 화자가 원하는 거라고요. 화자가 원할 때 그러는 거야. 즉 화자의 내면적 태도죠. 원하는 것, 정서, 감정, 태도죠. 그러니 화자의 내면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물결이에요. 얘가 물결이면 결국 우리는 청유형이 반복됐습니까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반복됐죠? 가가 정답 2번입니다. 딱 떨어지는 거 줘. 딱 떨어지는 거 잊지 마. 자, 2번 이따가 풀 거고요. 3번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3번. 자, 칠판 어딘가 쓰세요. 칠판 아까하고 똑같이 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백석이요. 역시나 기출시인인데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로 틀이 정해져 있어요. 99%. 너무 고맙지 이런 시인. 백석 시인이 시에 항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니 얘들아? 공동체 의식이요. 그러니까 백석 시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가족이에요. 항상 우리 가족, 함께 이걸 되게 좋아해. 그 시 속에 항상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가족 다음으로 중시 여기는 거 친족이요. 친족, 친족, 친척 다 같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본 시, 여운왕골조 이 시 있잖아. 이 시가 그거야. 친척들이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북적하니까 너무 좋아. 그냥 친척 다 같이 함께 공동체 의식.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시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백석 다시 갑니다. 자, 친척을 넘어설게요. 마을, 우리 마을 사람들 이것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심지어는 백석 시 중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수를 끓여 먹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넘어서면 우리 민족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시해서 공동체 의식은 동그라미죠. 시가 다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 끝. 시거나 이런 종류의 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공동체 의식은 있는데 잘 봐. 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어머 다 함께 하던 우리의 가족, 민족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상실됐어요. 이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는 시거나 둘 중에 하나. 이 그래서 백석시는 항상 그놈의 가족이 나오고 공동체가 나오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함께 있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로 깨졌어요. 그래서 부정이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공동체 좋아요 이거나.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문제 때문에 시를 받겠지. 제가 시를 읽진 않을 겁니다. 시 나시요. 나시. 나시가 공동체 여기까지니 여기까지니? 바꿔 말하면 전체적으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다 같이 모여서 막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있지 않니? 맨 마지막에 맛있는 무 징게국 끓인 소리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그라미인 시예요. 백석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죠. 됐지? 그렇다면 어쨌든 쭉 읽어봤을 거야.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했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보기는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작품 설명이 아니다. 이럴 때는 내가 문제 푸는 법 가르쳐줬어. 1, 2, 3, 4, 5번 선지를 보면서 보기를 보고 그냥 대응해서 찾아라.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선지만 보여드립니다. 자, 라지 A는요. 라고 했으면 라지 A를 읽어야죠.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 따라서 엄마 아빠 따라서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서 친할머니 친할머니란 소리예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자 명절날 큰 집으로 가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 다시 1번 선지 넘어옵니다. 명절날에 큰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제시했죠. 네 맞아요. 작중 상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판소리 안일이 판소리 안일이가 뭐지? 이러고 가서 보기를 보란 소리야. 보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올라오시면 작중 상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 뭐가 안일이가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번 선지 맞고 이렇게 보기 보고 이렇게 찾아 쓰라고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1, 2, 3, 4, 5번을 봤더니 자 5번 선지 봅니다. 답이었죠. 자 거기에 밤에서 홍게닭이 우는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랫물 싸움을 하고 자리 싸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히뜩거리고 놀다가 잠이 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묵국거리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시거든. 앞부분도 뒷부분도 부정이 없어요. 그러면 말은 싸움이지만 이게 부정이 아니라면 인물 간의 갈등 운운하는 거 되니 안 되니? 당연히 안 되지 뭐. 그러니 보기 가지고 대응은 하지만 어쨌든 5번은 틀렸어요 라고 하셨어야죠. 정답 5번입니다. 이런 거 고를 수 있는 거, 이런 능력. 그래서 하시는 걸 보여드리고요. 저 57페이지. 57페이지. 백석이라서 제가 읽진 않지만 시 요약은 해드릴게요. 57페이지에 공간 남아있지? 거기에 제가 나시 요약만 해드릴게요. 요약만 하는 거야 얘들아. 명절날 왜 맞지? 명절날 57페이지 나시만 보고 가자. 자,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적 화자인데 시적 화자가 어린이로 설정돼 있다는 거 나오고요. 그렇게 우리 집게는 나를 따라서 친할머니, 친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이게 백석 시인의 특징이잖아. 뭐가요, 선생님?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과 큰 집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설정한 이유가 있죠. 이래야 백석이 아주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데 딱 떨어지죠. 명절에 가족들, 친척이 다 모여요. 큰 집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다 함께 즐겁게 놀아요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어린아이를 화자로 했죠. 그래서 그 뒤는 안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뒤에 라지 비를 보시면 모두 다 뭐 하고 있냐면 친척들을 쭉 나열 열거해주고 있었고요. 뭐뭐뭐뭐 하는 누구 뭐뭐뭐뭐 하는 누구 아주 유사하게 대꾸하고 반복해서 나열해주고 있었고 그 아래에 C를 보면 음식이 나왔을걸요? D에는 놀이 문화가 나왔어요. 역시나 얘네들을 쭉 나열하고 있었고 읽을 필요도 없어. 맨 마지막 E는 뭐였냐면 밤이 되고 홍게달기 울고 결국 아침이 되면 맛있는 묵국 냄새가 나요 로 끝났어요. 시간의 경과도 나와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건 공동체의식 좋아요. 이게 전부였어.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굳이 이걸 읽어가면서 시를 볼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는 수능 공부거든요. 제가 요약만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됐지? 자, 2번을 풀기 위해서 자 2번 문제 아직 안 풀었어. 자, 요것만 하고 힘내자 얘들아. 끝났어. 2번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기를 봤을 거예요. 사실 이 작품 너희 정말 좀 열심히 했던 2학년 1학기 때 우리 수능 수업에 했어요. 이 작품. 그래서 보기를 잘 보시면 제가 보기 요약해드려요. 보기가 이런 내용 아니야 얘들아. 보기는 정확하게 고향과 도시로 나누어서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니? 왜냐면 이쪽은 문명. 여기 있는 표현을 봐요. 폭력. 도시 문명에 의한 훼손. 헛된 욕심 뭐 이런 거. 이쪽은 신비로워요. 아름다워요. 뭐 이상화된 공간이에요. 라고 해서 이쪽 이거 동그라미요. 이거 세모요. 그리고 알고 있잖아. 꼭 이시 아니어도 그래. 이시 아니어도 도시 세모 고향 동그라미예요. 뭐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쪽을 과거의 이미지, 이쪽을 현재의 이미지. 그래서 과거인 고향으로 돌아가자꾸나 이게 이 시의 내용이었죠. 우리는 보기를 충실히 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시를 또 배웠거든. 자 배웠든 안 배웠든 괜찮아. 자 지금부터 남은 1분 동안 저랑 시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세모 연습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기에 맞출 거야. 여기 맞춰야 돼요. 자, 긍정, 부정 찾을 겁니다. 자, 페이지 56페이지요. 얘 도시카 안에 너무 뻔해서 56페이지. 시는 되게 길고 어휘들이 생각보다 이상한 단어들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긍정, 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에다가 동그라미 세모하면 쫓아오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자, 향아, 향은 동그라미 할 거야, 세모 할 거야? 동그라미 인물이죠. 그 누구든. 향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네요. 필기하면 쫓아오는 거야.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가자 청유형을 썼다는 건 원한다는 소리예요. 옛날로 가고자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옛날은 동그라미죠. 이렇게. 두 번째,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자처럼 나타나던 석양. 자, 석양을 동그라미 할까 세모할까? 힌트. 나타나던 과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해야겠죠? 과거 이미지가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석양이 동그라미면 대답하세요. 수수밭은 동그라미의 세모에 동그라미 해야죠. 왜? 이어지는 이야기잖아.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들기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전설 같은 풍속 동그라미네요.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넋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했으니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세모겠지요. 그리고 굳이 한다면 뭐 헛된 욕심 이런 거 보기에 있었던 대로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정자나무 마을 동그라미 해야겠죠.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에, 인이 박힌다는 건 익숙해지기 전에, 그러기 전에 가자라고 했으니 기생충의 생리 세모, 허식 세모겠죠. 그리고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을 찾아가자라고 했으니 병들지 않는 젊음은 동그라미겠죠.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 흉내랑 그만내자. 그만하자. 그만하길 원해요. 뭐를? 발돋움 흉내를. 그러니까 발돋움 흉내는 세모겠죠.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서 맨발을 벗고 콩파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자, 미개지가 미개인들이 사는 이든 아니든 우리는 글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미개지 동그라미요.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는 전설 같은 풍속 동그라미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잘 보세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싱싱한 마음밭 동그라미의 세모에 동그라미 해요. 자, 마지막. 자, 뒷장 넘기셔서 2번에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화자의 기억 속에 수수밭 동그라미였거든요. 싱싱한 마음밭 동그라미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반되는 성격의 공간, 말도 안 되죠. 정답 무조건 5번이요. 1, 2, 3, 4번 애매했어도. 이렇게 찾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